11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 낡은 옷, 지친 얼굴, 그리고 제가 모르는 11년의 시간. 저는 그날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 오후 평범한 대형마트였다. 장바구니를 끌며 계산대로 향하던 나는 그 순간 멈춰섰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11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이별의 주인공. 그녀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참 많이 바꿔놓는다. 예전에 긴 생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언제나 밝았던 얼굴엔 핏기가 없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그녀는 20대의 그 빛나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 옆에 한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반복적으로 흔들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민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엄마 여기 있어. 그 목소리.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알던 그 경쾌한 톤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묻어 있었다.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녀 옆에 아이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계산이 끝나고 수지는 비닐봉지 2개를 들었다. 무거워 보였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트 출구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중얼거리며 걸었다. 수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수진이는 결혼했나? 왜 혼자 장을 보는 거지? 그리고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안타까움만이 남았다. 11년 전 나와 수지는 대학생이었다. 같은 경영학과, 같은 광고 동아리.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사랑에 빠졌다. 당시엔 정말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과제하다가 손을 잡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갔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이었다. 수지는 항상 웃었다. 현우야,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그녀가 물으면 나는 대답했다. 나는 대기업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랑 결혼할 거고. 하지만 3학년 겨울 모든 게 무너졌다.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더는 못하겠어. 미안해. 이유를 묻고 또 물었다.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내고 싶으면 끝내.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로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휴학계를 냈다는 소문만 들렸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며 다른 사람을 만났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 30대에 결혼도 했다.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가끔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술을 마실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질문들은 11년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아이와 함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둔 것 뿐이었다는 걸. 다음 날 이상하게도 나는 다시 그 마트에 갔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또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왔다. 같은 시간, 같은 계산대에. 아이와 함께.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수진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현우? 나야.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그러나 무거운 침묵.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싫어. 싫어. 수진이 황급히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 아이는? 민우, 아빠는? 없어. 짧은 대답.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제발 더는 묻지 마.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그녀는 명함을 한참 쳐다보다가 받지 않았다. 괜찮아. 우린 잘 살고 있어. 수진아? 나는 그냥 그녀가 나를 막았다. 고마워, 정말. 근데 우린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곤 민우의 손을 잡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1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우연히 수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마트가 아니라 동네 복지관 앞이었다. 회사 일로 근처에 들렀다가 우연히 계단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수진은 민우와 함께 복지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다. 민우는 옆에서 계단 모서리를 손으로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수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또 너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서류 작성하다가 좀 쉬는 거야. 나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옆에 앉았다. 서류를 힐끔 봤다. 장애 등급 재심사 신청서, 치료비 지원 신청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민우 치료비 때문이야? 그녀의 손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 보면 알지.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응. 민우는 자폐 스펙트럼이야. 치료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어. 국가 지원은? 받고 있어. 그래도 부족해. 민우는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사회성 훈련 다 받아야 하거든. 특수학교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돌봄 센터도 이용해야 해. 다 돈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은 정말 힘들어. 민우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민우가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그런 생각도 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 아빠는 정말 없어?
수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무슨 말이야? 그냥 혼자 나왔어. 혼자 키우고 있어. 그 사람은 몰라. 민우가 태어난 것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11년 전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내가 도와줄게. 치료비든 뭐든.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 우린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계속 계산이 맞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맞아떨어졌다. 그게 더 무서웠다. 11년 전에 헤어졌고 지금 민우가 10살이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다. 예전 사진첩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11년 전 수진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날짜는 2014년 1월 15일.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17년 10개월. 민우의 나이는 10살. 아니, 정확히는 11살이 될 수도 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2014년 1월에 헤어졌고 그때 이미 임신이었다면 2014년 9월쯤 민우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럼 지금 11살? 아니, 잠깐. 수진이 말한 나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겉으로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나는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민우를 봤을 때의 그 느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그 눈빛. 어딘가 익숙했던 그 얼굴선. 다음 날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벨이 울렸다. 한참 후에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현우? 잠깐 만날 수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길고 무거운 침묵.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넌 몰라도 돼. 수진아, 제발.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그냥 내 아들이야. 그것만 알면 돼. 수진아, 나는. 현우야, 제발. 그냥 넘어가줘.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부정이 오히려 확신을 줬다. 민우는 내 아들이다. 11년 전 수지는 임신한 채로 나를 떠났다.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편하게 살았다.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주소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알아냈다.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겨우 알려줬다. 좁은 원룸, 낡은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다. 긴장 때문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민우의 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수진이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왜 왔어? 들어가도 돼?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방 안은 작았다.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았다. 부엌은 한쪽 구석에 작게 붙어 있었다. 민우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같은 색깔끼리 모아서 탑을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를 반복했다. 나는 민우를 봤다. 이번엔 자세히 오래 봤다. 처음 봤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였다. 민우의 눈, 민우의 코, 민우의 입모양, 모두 나를 닮아 있었다. 특히 눈. 그 눈은 어릴 적 내 사진 속 눈과 똑같았다. 수진아, 응. 민우는 내 아들이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넌 나랑 헤어지고 싶어 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해? 수진아, 난 임신 사실을 알았어. 3학년 겨울에. 그때 넌 대기업 인턴 준비하고 있었잖아. 부모님 기대도 컸고 앞길이 창창했어. 근데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너는 책임감에 나랑 결혼하려고 했겠지. 그리고 인생이 꼬였겠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그래야 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나온 거야? 혼자 나왔어.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 그냥 혼자 감당했어. 왜? 왜 그렇게까지? 수진이 소리쳤다. 너 지키려고. 내 인생 망치지 않으려고. 근데 넌 11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나는 매일 밤 울면서 민우 기저귀 갈고 병원 다니고 혼자 일하면서 키웠어. 넌 편하게 대기업 다니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 순간 민우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수진이 황급히 민우를 안았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소리 질러서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처음엔 거부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단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째 되는 날 수진이 문을 열었다. 뭐 하는 거야? 민우 아빠 노릇하려고? 이제 와서?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 그렇게 나는 다시 그들의 삶에 들어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민우는 나를 무서워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집에 오니 당연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민우가 좋아하는 블록을 같이 쌓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은 걸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글록.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가슴을 녹였다. 나는 울음을 참았다. 응, 민우야. 같이 하자. 수진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나는 민우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더 나은 치료센터를 찾았다. 특수 교육 선생님도 구했다. 수진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봄 도우미도 고용했다. 그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왔다. 투룸 아파트, 민우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게. 6개월 후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나 이혼했어. 뭐,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 미안하지만 난 민우 아빠야. 그리고 널 여전히 사랑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야. 1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난 예전에 그 수진이 아니야. 늙었고 지쳤고 상처투성이야. 민우 엄마가 전부인 사람이야.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싶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응. 정말.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우와 함께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가며 그동안의 공백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며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 몇 명,
복지관 선생님들, 민우의 치료사 선생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민우가 링보이를 했다. 작은 쿠션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어색하게 하지만 열심히 걸어왔다. 중간에 멈춰서 쿠션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다.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나는 민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내 옆에 섰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아니, 더 깊어졌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줄의 선생님이 물었다.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신부,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수진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 반지를 끼웠다. 민우가 박수를 쳤다. 엄마, 길이 예뻐. 아빠,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그동안.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우가 우리를 올려다봤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이 용서됐다. 11년의 빈자리가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미처 알지 못했던 죄책감이 모두 녹아내렸다. 완벽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을 것이다. 민우의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서툴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수진도 민우도 나도. 식이 끝나고 우리는 세 명이 손을 잡고 걸었다. 민우가 중간에서 우리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민우 행복해. 수진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민우도 따라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 앉아서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11년 전에 놓쳤던 것을 11년 후에 되찾았다. 늦었지만 돌아왔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였다. 삶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준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건 시간이 아니라 외면이었고 다시 세운 건 뒤늦은 용기였다.